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최근 테슬라가 글로벌 인력 10%를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테슬라 주가가 약한 모습인데요. 테슬라 일론이 존시 모드에 돌입한다라고 선언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테슬라 재고 판매 할인은 없어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적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국채금리마저 상승세를 보이면서 오늘 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어요. 유가는 오늘 소폭 빠졌습니다만 이란과 이스라엘의 확전 우려는 여전합니다. 물론 미국 행정관료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이 이란 본토에 직접적인 타격이 아닌 수준에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렇게 크게 확전되는 것은 원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파월 연주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어요. 지난달만 하더라도 좀 비둘기파적이었죠.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라는 그 확신을 갖기까지 이제는 멀지 않았다라는 듯한 발언을 지난달 7일 연방 상원청문회에서 했는데 오늘은 매파적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라는 확신에 이르기까지 기존 기대보다 더 오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는 앞선 발언을 뒤집는 발언이죠.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도 늦춰질 수도 있다라는 힌트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러면서 올해 첫 금리 인하 시기 좀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이 아니라 9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세계 경제가 그래도 좀 더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IMF가 전망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IMF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정전보다 상향 발표를 했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도 전년 대비 2.7% 성장을 보이면서 지난 1월달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장은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기존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만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간 반도체 주식 상승으로 인해 그리고 메타와 같은 AI 기업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해왔던 나스닥이 16,000선을 깨고요. 51선마저 깨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투자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조정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배경에는 역시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는 것이 있겠는데요. 자, 이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날라갔어요. 17%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빠른 금리 인하가 있다라고 하면 7월달이 되겠는데 7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지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4.4%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보다 좀 내려갔고요.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그래도 한 70%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내 금리 인하 횟수도 한 차례 정도만 기대가 되고 있어요. 세 차례는 이제 물 건너 간 것 같고 두 차례에서 한 차례가 기대가 되는데 현재는 한 차례의 확률이 좀 더 높은 상황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테슬라는 금리 2.71% 하락한 157.11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160불을 한 차례 이제 깨고 내려왔습니다. 글로벌 인원 감축 10%를 이상을 선언한 테슬라인데 인원 감축에 따라서 마진율이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제조 원가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원의 감축은 생산량 그러니까 판매량 감축과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4월 23일 실적 발표 이후에 아무래도 테슬라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건데 이 전망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단 제 내피셜적으로는 155불 이하에서는 그래도 길게 봤을 때 상당히 매력적인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연초부터 계속해서 약한 주가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래도 2024년이 끝나기 전에는 한두 차례 정도 반등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8월 8일에 로보택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일론 머스크가 4월 말에서 5월 초에 리얼리 샤이닝 브라이트가 올 수 있다라고 했죠. 굉장히 밝은 소식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역시나 그래도 한 차례 정도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현재 대부분의 테슬라 투자자들이 다 물려 계시고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힘을 내서 연말에 있을 그래도 한 차례의 반등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에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다시 한번 전시 모드에 들어갈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타임 모드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러냐면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기로 선언한 테슬라입니다. 어느 정도 목표와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밀어붙일 것이에요. 로보택시 개발 쉽지 않죠. 그리고 테슬라는 어정쩡한 제품과 서비스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량 생산과 함께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제품만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올해는 볼륨 성장,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로보택시 개발과 함께 마진율 향상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 약합니다만 글로벌 인원 10% 이상 감축한다라는 건 다이어트를 통해서 마진율을 향상시킨다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급속도로 발전을 해오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업무가 겹친다라거나 기능이 겹치는 그런 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인력들을 당연히 줄일 필요가 있겠죠. 테슬라는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력과 관련된 정책이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러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난 빅테크 기업들의 수순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인력을 대폭 감축을 하면서 현재 상당히 좋은 수익률과 함께 주가 수익률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도 그러한 모습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인력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전시 모드에 들어간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라티의 기사에 따르면 테슬라의 첫 번째 전시 모드는 역시나 생산 지옥에 있었죠. 모델 3 램프업 과정에서 전시 모드에 들어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였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 CEO가 라꾸라꾸 침대와 같은 것을 갖고 와서 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같이 직원들과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했는데, 로보택시 개발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연봉을 가져가는 부사장급 임원 두 분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역시 큰 다이어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도 있죠.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About every 5 years, we need to reorganize and streamline the company for the next phase of growth. 그러니까 다음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5년마다 구조조정과 합리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조직을 쇄신시켜야만 된다라는 거죠. 지난 5년간은 모델 3, 모델 Y를 집중적으로 잘 판매해오면서 잘 성장한 테슬라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5년은 이제 AI 회사로 탈바꿈해야 되는 테슬라죠. 그러니까 혁신과 쇄신을 위해서 이렇게 인력부터 바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슬라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크리스 정이라는 분이 일론 리엔터 월타임 CEO 모드라는 트윗을 올렸는데, 여기에 또 좋아요를 표시하면서 전시 모드에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Today Elon decided to bet the entire company on robotaxi. 그러니까 로보택시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모델 3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요, 이와 유사하게 이제 곧 출시될 로보택시의 회사 전체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8월 8일에 출시를 해야 되니까 8월 8일까지 이제 생산 지옥이 아니라 AI 지옥에 빠질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FSD 버전 12.4가 이번 달 내로 출시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여러 버전의 FSD를 출시를 하면서 로보택시를 발전시킬 것으로 보이고, 탁월한 성능이 나오면 나올수록 테슬라와 주가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 단기적인 수익 향상에는 그렇게 큰 역할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올해 상반기까지는 좀 어려운 테슬라 주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워타임 모드에 들어가면서 여기 프로필 사진도요, 갑옷을 입은 옛날 그런 사진을 또 올렸어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속보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모든 재고 할인을 없앴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성급금을 걸어놓고 주문을 하게 되면 맞춤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이를 취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고들을 10%나 할인해서 그간 판매를 해왔어요. 현재 가뜩이나 판매량이 떨어진다라고 언론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테슬라는 이런 재고 할인을 없앴습니다. 모델 3, 모델 Y만 하는 게 아니라 모델 SX도 모두 다 없앴어요. 정말 큰 전략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와 관련해서 판매와 배송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간소화시키고 있다라고 했어요.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던 부분들을 단순화시켜서 효율성을 제고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할인을 제공하게 되면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신뢰도 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 전에 비싼 값을 주고 산 고객들은 당연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변화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한 판매를 지향한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할인을 없앤다라는 건 다른 쪽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 이제 로보택시 기술 상당히 올라왔으니까, 폼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충분히 제값 갖고 팔 수 있다. 우리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송부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니면요, 단순화시켜서, 자, 이제 차량 할인 판매는 없고, 매우 낮은 융자의 할부 금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차량 가격을 할인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마진율이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마진율이 떨어지면서 그간 테슬라 주가 EPS도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할인을 안 하게 되면 그러한 점이 좀 덜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진과 브랜드 가치에 부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러한 할인을 없애고요. 차라리 낮은 금리의 할부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판매를 단순화시킬 수도 있겠어요. 뭐 매우 낮은 융자 금리 할부 금리는 저의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으로 선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낮아질 때마다 출렁출렁했던 테슬라 주가였고, 가격을 낮게 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판매 성장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기존 테슬라 오너들의 반발과 함께 테슬라의 중고차 가치마저 떨어뜨리면서 테슬라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뜨리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좀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최근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판매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고, 이제 재고 할인도 없앴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역시나 올해는 FSD 기술 로보택시 개발과 함께 마진율 향상에 올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가격 정책 변화에는 역시 로보택시에 대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4월 14일에 자동차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층수만 고르면 알아서 데려다 주는 엘리베이터처럼 자동차 역시 그러한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트윗을 올렸는데, Maybe 1% manually drive for fun. They will be the equivalent of horse. 그러니까 99%는 자율주행으로 이제 로보택시를 타게 되고요. 1%만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말 타는 것처럼 그냥 레저로 전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일론은 또 하나의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가 되겠는데요. 지인 팬이라는 분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향후 10년 내에 아이폰 공급량을 초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테슬라 로봇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옵티머스 로봇이 되겠는데, 최근에 유려한 동작뿐만 아니라 FSD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는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테슬라의 미래는 밝기 때문에 현재 약한 주가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서 100억대 자산을 이룩한 제이슨 데볼트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가 이제 전시 회사에 돌입했다라고 선언을 했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또 다른 대규모 전환 기간이에요. 첫 번째 전환 기간은 역시 모델 3 램프업 기간이라 볼 수 있겠죠. 모델 S를 생산하던 럭셔리 기업에서 이제 보급형 차량을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를 했을 때가 대규모 첫 번째 전환 기간이었고, 두 번째 전환 기간은 이제 FSD 기술 발전에 따른 로보택시로의 전환 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FSD에 올인하고 있고 대규모 베팅을 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그간의 베팅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거기도 먹어본 놈이 더 잘 먹는다고. 테슬라는 이미 많은 성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 AI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역사의 수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테슬라를 믿고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현재 매크로 상황이라든지 테슬라 주가 좋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보수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라고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이슨 데볼트 역시 테슬라의 더 큰 가격 변동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오늘 수요일이니까 화요일마다 나오는 테슬라 중국 판매량 또 확인을 안 해보고 갈 수 없겠죠. 전주 주간 판매량은 6,000대가 나왔습니다. 4월 8일부터 14일까지의 주간이었고요.
이는 전분기 대비 25.7% 낮은 수치이고 전년 동기 대비 59.5% 낮은 수치로서 역시나 다시 한번 중국 내 판매량이 좀 더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해요. 자, 하지만 매 분기 초반에는 좀 더 수출에 집중을 해왔던 테슬라이니까 분기 말로 갈수록 어떤 모습이 나올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안타깝게도 2024년이 빨간색 라인이 되겠는데 2023년이 주황색 라인보다 현재 좀 낮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계 판매량이 15주차까지 진행이 됐지만 전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인지 테슬라가 잘 판매가 안 되는 것인지 아무래도 뭐 샤오미라든지 BYD라든지 저가의 전기차 공세가 많아지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모델 2가 좀 빨리 나올 필요가 있을 것도 같고요. 하지만 뭐 게임 체인저로서 FSD 기술이 크게 발전해서 중국에도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좀 더 다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죠. 현재 테슬라 차량 판매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전기차 판매량은 올라가고 있어요. 그 파이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1000만 대가 넘어섰어요. 1031만 대가 팔렸다라고 해요. 자, 이는 10년 전보다 53배나 성장한 수치예요. 글로벌로 연간 한 8천만 대 이상의 전체 승용차가 팔리기 때문에 현재 10에서 15% 점유율, 그러니까 캐즘 구간이라는데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리 아답터에 해당하는 고객들은 다 샀고요. 현재는 이제 대중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테슬라의 모델 2와 함께 만약에 특히 로보택시가 출연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로보택시는 배터리 EV만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로보택시를 구매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점유율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주간 판매량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약하다라고 하면 정말 2027년, 2030년까지 바라보고 좀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들이 매도할 때 좀 더 모아가면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